안녕하세요. 빨대포스트 시청자 여러분. 제가 이번에 다시 영상을 찍게 된 것은요. 제가 전에 던진 그 화두. 문재인이 과연 그 브라질의 룰라처럼 다시 뭐 정치 일선에 나설 수 있을까? 그 실현 가능성에 대해서 좀 논평해 보려고 합니다. 일단 제가 전에 영상에서 찍은 것은 어디까지나 제가 좀 이렇게 눈치껏 살펴본 그 좌파들의 포스트 이재명 전략을 그 룰라의 케이스를 통해서 이제 말씀드린 거고요. 많은 분들이 아마 제가 조금 그래도 예측을 잘한다 그렇게 말씀하실 텐데 저는 아무래도 좀 마케팅 커뮤니케이션 리서처로서 좀 데이터 그 소비자들의 그 행동 양태나 감정 상황 등을 좀 예리하게 포착해서 앞으로의 어떤 트렌드를 좀 예측하는 것을 학문적인 어부로 삼고 있다 보니까 이 정치 시장도 마찬가지입니다. 결국에는 그 소비자들의 니즈 그들이 원하는 그 정치 상품 그런 것들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는지는 이렇게 문화적인 트렌드나 이런 거를 좀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렸듯이 그 좌파들이 항상 그 문학의 권력을 잡고 있고 그래서 그 넷플릭스 영화에서 그 좌파의 대부인 룰라가 이렇게 검사를 악마화하고 또 사법부를 악마화하면서 그 해외 언론을 통해서 해외 문화 권력을 통해서 이제 지지세를 확보하고 또 이제 브라질의 뭐 강력한 노동자당이라는 그 저소득층 노동자 계층 그리고 이렇게 낙후한 지역에 그 세를 입어서 다시 이제 정권 재집권에 성공했다 이제 그 말씀을 드렸고요. 그런데 룰라가 그렇게 어떤 성공 모델을 보여줬다고 해서 그것이 이 한국 상황에서 대한민국 상황에 딱 그게 맞아 떨어질 것인가. 제가 말씀드렸지만 그 룰라의 그 살아온 궤적을 보면은 또 정치 여정을 보면은 김대중, 노무현 그리고 문재인, 이재명까지 다 그 안에 압축돼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이제 뭐 약간 그런 선전선동이 되게 조금 좀 활개를 치고 극한 양극화와 또 이념적 대립 상황에 놓여있는 그 브라질의 상황이 우리나라와 어느 정도 비슷한 점도 맞고요. 그치만 저는 절대로 문재인이 다시 그렇게 자신들의 보관대로 상황으로 복귀하는 일은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막 단언하고 싶은데요. 왜냐하면 일단 그 문재인을 둘러싼 상황 그리고 이제 룰라를 둘러싼 상황들이 다 다르기 때문인데 첫 번째로는 어떤 그 전체 국가적인 상황을 비교해 보면 브라질하고 우리나라는 뭐 여러 가지로 다른 나라죠. 뭐 비슷한 점도 있긴 하지만은 제가 좀 스페인에 와서 살아보니까요. 이 라틴 민족들이 되게 좀 이렇게 피가 끓어넘치고 또 감정 표현도 굉장히 막 그 격하다고 할까요? 그리고 뭐 음식 문화나 이런 거에 있어서도 좀 이렇게 좀 되게 짭짤해요. 되게 좀 이렇게 강한 맛이에요. 매운맛은 아니지만 아주 강한 맛. 그래서 뭐 여러모로 이렇게 좀 한국 사람들의 정서나 그 행동과 되게 비슷한 점이 되게 많아요. 막 밥 문화도 있고 이렇게 사람들이 이렇게 끝장을 보는 스타일이라고 해야 될까요? 막 굉장히 흥도 넘치고 정도 많고요. 그런 게 비슷하고 또 이렇게 막 선전선동이 유행하는 것도 좀 비슷한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스페인 드라마 같은 거 보면은 좀 우리나라처럼 막 이렇게 막 급발진하고 막 그런 것도 많고 스페인 사람들도 한국 문화를 되게 좋아하고요. 그래서 아무래도 정치 지형도 되게 비슷하게 간 것 같은데 뭐 남미의 상황과 한국의 상황이 그렇지만 기본적으로 남미는 또 브라질은 경제적으로 되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뒤떨어진 나라고 또 나라 전체가 되게 좀 거대하기 때문에 뭐 중국처럼 이렇게 통제되지 않는 군중 뭐 그런 그 베이스가 있어서 이 공권력이라든지 엘리트 그룹이 나라 전체를 확실하게 이렇게 시스템으로 통제하거나 집권하기 이렇게 질서를 잡기가 힘든 상황이라는 것이 우리나라와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그래도 우리나라는 어쨌든 교육 수준이 일단 되게 높잖아요. 그리고 또 도시 엘리트들이나 중산층들이 그런 남미 국가들보다는 탄탄하고 그래서 또 뭐 양극화 문제도 아무리 지금 요새 한국 경제 어렵고 양극화 심하다고 하지만 뭐 남미에 비할 바는 아니죠. 그렇지만 이제 그렇게 좌파들이 이재명 같은 사람들이 계속 돈 뿌려대고 나라 돈 가지고 이렇게 자기들끼리 축제를 하게 되면은 그냥 갖다 쓰면은
그런 길로 가는 거죠. 남미의 길로. 그렇지만 다행히 우리나라는 아직도 좀 시스템이 건전하게 살아있고, 국가의 물적 토대가 브라질보단 낮고, 중산층이라든지 엘리트 계층, 교육받은 계층들이, 좀 탄탄하기 때문에 국가의 근간을 이루고 있다. 이런 전반적인 정치 지형이나 어떤 국가의 경제적 상황, 이런 물적 토대가 다르다는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그 룰라라는 인물이 가진 그 어떤 파워,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위상, 국제적인 위상이든 뭐 국내 정치, 국내 좌파 정치 위상과 문재인, 이재명이 가지고 있는 위상은 우리나라 그 좌파 진영에서의 위상은 너무 급이 다르다라는 거죠. 지금 뭐 문재인만 해도 그냥 뭐 허수아비 바지 사장에 정권을 최초로 뺏긴 그런 이렇게 연속적으로 정권을 계속 창출하지 못하고 한 턴 만에 이제 정권을 뺏긴 최초의 대통령 아닙니까? 그리고 이재명 또한 뭐 그냥 그쪽에서는 별로 족부도 없는 양아치 같은 취급을 받고 있는 사람인데, 예, 범죄 혐의로 둘러싸여 있고 조폭들하고 어울리고, 어떻게 감히 뭐 아무리 뭐 룰라가 뭐 욕을 많이 먹고 문제가 많은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 룰라가 가지고 있는 좌파 내에서의 위상이나 그 국제적 위상에 그 둘은 절대 미치지가 못하죠. 아무리 문재인이 뭐 수염 기르고 뭐 피부 태닝하고 그런 룰라 코스프레를 한다고 해도 그런 이미지만으로 그런 위상과 실질적인 정치적 파워를 갖기에는 한계가 많이 있고, 그리고 현재 지금 그 룰라 같은 경우는 제가 말씀드렸듯이 어떤 정치적 기반이 지역적 기반이 옛날 김대중 대통령처럼 자기만의 지역적 기반도 되게 확실하고 계급적 기반도 확실하고, 뭐 살아온 스토리 뭐 손가락 잘리고 뭐 투옥도 당하고 뭐 그런 것도 거의 뭐 김대중에 맞먹는 수준 그 이상인데, 또 거기다가 이 뭐 노무현처럼 이제 중도적인 정책을 취해가지고 또 서방하고 관계도 굉장히 좋았어요. 그래서 서방 언론에도 그 지금 현재 실각한 재집권에 실패한 보소우나루 그 대통령에 비해서 이 서방 언론하고의 뭐 그런 이미지나 관계도 되게 뭐 돈독한 편이었고, 그래서 여러 가지로 좀 상황이 다르고, 무엇보다도 브라질은 우파 진영에서 그 보소우나루 그 대통령의 그 캐릭터가 좀 약했다고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은 이제 우리로 치면은 이 문재인이 아무리 개판을 쳤다 하더라도 뭐 이준석 같은 애가 이제 우파의 얼굴로 나서고 그러면 희망이 없는 것과 마찬가지죠. 무슨 전장현이랑 싸우고, 뭐, 페미니스트랑 싸우고, 아마 이준석 같은 애가 이제 그런 류의 정치인이 들어서면은 우파 포퓰리즘 이래가지고 아마 뭐 십자포화를 당할 겁니다. 네. 여자들이 엄청, 정말 극혐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약자들을 항상 타깃으로 삼아가지고, 싸움을 붙여가지고, 우파 포퓰리즘을 하는 게 그 이준석인데, 이준석 같은 애가 정말 우파의 대안이랍시고 나왔다고 하면 우파 진영이 그렇게 망하는 거죠. 브라질의 그 보소나우루 대통령처럼. 그러니까 브라질은 기본적으로 그런 경제력이나 그리고 국가 시스템이나 그런 것들이 우리나라보다는 훨씬 후진적이고, 그 나라도 크고, 그 다음에 그런 노동자나 저소득층의 그 인구 구성이나 그런 게 아주 뭐 방대하다라는 점이 우리나라와 다르고, 도농 격차도 너무 크고요. 그러니까 지역 간 격차도 우리나라랑 말도 못하게 크다고 할 수 있죠. 우리나라는 그리고 되게 이제 중앙 집권식이고 도심에 많이 사람들이 살기 때문에, 이번에 그 룰라가 이제 재선됐을 때도 다시 이제 재집권했을 때도 굉장히 이제 도시라든지 젊은 층은 룰라에 대한 반감이 심하다고 하더라고요. 그 도시 엘리트 계층이라든지 중산층 계층은. 근데 아무래도 그 노동자당이라는, 그리고 이제 북동부 지역, 그런 되게 낙후된 지역의 그 베이스가 굉장히 크다 보니까 룰라가 예전같이 못하고 고령에 이제 좀 노쇠한 모습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어떤 또 브라질은 우리나라처럼 확실하게 그 우파의 간판들이 없었다. 예. 새로운 인물을 키우지 못했다. 그러기에 이제 아주 패착이 됐던 거죠. 그러니까 브라질의 상황과 우리나라의 상황은 너무 다르다는 점. 그러면 이제 앞으로 우리나라가 이제 남미처럼 되지 않고 뭐 유럽 선진국이나 이 미국, 일본 이렇게 서방의 친서방적으로 나가서 어떤 식으로 좀 이렇게 우파의 대중화를 이룰 건지에 대해서 조금 더 말씀을 드리자면은,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외국에 나와 있다 보니까요. 보통은 지금 보시면 알겠지만 이제 중도 좌파,
중도 우파 뭐 이런 식으로 중도가 붙는 것들은 사람들이 좀 온건하게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절대 극이라는 말이 붙으면 안 되고 그 좌파들이 사용하는 그 극우라는 딱지를 이렇게 철저히 차단을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이게 다시 말하지만 언론 문화 권력이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이 이념을 대중화시키는 데 있어서. 그래서 지금 뭐 이렇게 뭔가 이념적 색깔이 강하지 않은 김기현 후보 같은 사람이 당대표가 되는 게 굉장히 좋은 거죠. 네. 뭐 전혀 그렇게 이념적 성향이 뭐 이렇게 막 어떤 쪽으로 극단적으로 치우치거나 그런 분이 아니시고 되게 뭐 포용적이고 합리적이지 않습니까? 그리고 일단 그 문제가 약간 그 네탄야후 같은 그 이스라엘 총리도 이제 새로 올드보이 이렇게 컴백을 했는데, 아무래도 전 세계적으로 그 유태인들의 그 문화적인 파워, 그리고 이제 뭐 금 권력에 다 포진해 있잖아요. 그러니까 네타냐후 같이 이스라엘에서 장기 집권했던 사람은, 파워가 있는 사람은 극우 이런 거 못 붙여요. 그냥 우파 정치인 그러지. 그러니까 아무래도 이제 집권을 확실히 하고 이 전 국민의 사랑을 받는, 지지를 받는 대중적인 중도 우파 정당이다. 그 이미지 전략을 수립해야 되고, 말씀드렸듯이 뭐 한동훈 장관이 너무 잘하고 있죠. 그리고 한동훈 장관이 물론 그럴 일은 없겠지만 제가 예전 방송에서 여러 번 강조를 했었는데, 이 댓글, 악플, 선전선동, 법치로 이제 단호하게 엄정하게 처단해야 된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한동훈 장관이 그 길로 딱 가고 있어서 너무 잘하고 계신 것 같아요. 이렇게 뭐 무고죄도 강화한다고 했고, 좌표 찍기 같은 거, 예, 그런 허위 사실에 근거한 선전선동 이런 거 철저하게 이제 법무부에서 그런 기구를 만들고, 당에서도 TF를 만들고, 이번에 김기현 의원께서 또 이제 뭐 VPN, 그 조선족들이나 그 외국에 있는 그걸 클릭팜 같은 거라고 하는데, 이렇게 조작하는 거 있잖아요. 댓글 조작이라든지 별점 조작 같은 거 하는 그런 행태들 다 색출해야 됩니다. 정말 당과 그다음에 행정부가, 법무부가 일치 단결해서 그걸 메인 아젠다로 올려서 확실하게 그런 것들을 여론 선전 선동, 드루킹, 제2의 드루킹 절대 나오지 못하게 철저히 근절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지금 제가 봤을 때는 우리 그 국민의힘 당이, 또 보수 우파가 이렇게 중도적인 이미지로 이렇게 해외에 많이 프로모션이 돼야 되는데, 해외 그 외신에.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 극단적인 이 세력들을 오히려 저 이재명 세력이다, 그렇게 저는 이제 저의 외국 친구들한테 그렇게 말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니까 저랑 같이 일하는 동료 교수들도 지금 막 그 좌파들이 너무 이제 이 한국 한인 사회에 이제 만연해 있고, 한국 교수들 중에도 좌파가 대부분이라서 지금 뭐 K 트럼프가 이제 나타났다 그런 식으로 잘못 알고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확실하게 프레임을 어떻게 얘기를 해주냐면은, 이재명이라는 사람은 런업이라고 하는데, 이 떨어진 사람은 친북, 친중이야. 그렇게 설명을 해주는 게 더 좋아요. 친중, 친러. 그 다음에 친북이야 라고 얘기를 해주면, 보통 유럽도 그렇고요. 유럽도 극우 정당이나 극우 세력들이 친러적이거든요. 친러예요. 예. 그래서 좀 희한한데, 오히려 이제 우파적인 사람들이 이게 러시아를 좀 옹호하는 경향이 있어요. 그러니까 좀 그 극우라고 불리는 사람들이. 그리고 오히려 이제 리버럴한 쪽이 뭐 친미적인 뭐 그런 게 있고, 약간 이 스페인도 예전에 그 프랑코 독재 시절을 겪었는데, 프랑코가 좀 반미적이었고, 미국 사회, 그 서방 사회에서 이게 독재자라고 해서 잘 대접을 못 받았고, 또 프랑코가 이렇게 중간에 이렇게 뭐라고 해야 되죠? 이 나치 세력이라던가 뭐 이탈리아 무솔리니 그런 세력들하고도 뭐 관계를 그럭저럭 좋게 가져간 거예요. 그러니까 연합군 세력의 그 서방 세계에 이제 속해 있지 않았으니까 확실하게 그쪽에서 대접을 못 받았어요. 그래서 제 주변에도 이제 스페인 사람 중에 아주 그냥 뭐 우파 성향인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도 젤렌스키를 조금 비판적으로 보고, 러시아 푸틴을 또 뭐 이렇게 어느 정도는 인정해주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서방 사람들, 외국 사람들은 친러적이라고 하면은 그걸 극단적인 세력, 극우 세력으로 좀 생각을 해요. 그래서 오히려 지금 이제 대통령실에서 이제 그 외신에 있어서 어떤 프레임을 잡을 때 신경 써야 되는 것이, 그래서 저는 항상 외국인 친구들한테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지금 현재 우파는 중도 우파 정권이고, 절대 극우가 아니다. 그리고 뭐 여성가족부 폐지 이런 거에 있어서도
그러니까 지금 엔타이 페미니스트로 그 좌파들이 윤석열 대통령을 그렇게 레이블 하거든요. 마치 그 보소나우로나 뭐 트럼프적인 이미지를 덧붙이려고. 근데 저는 그게 아니고, 절대 엔타이 페미니스트가 아니고, 여가부 폐지라는 것은 어떤 좌파 조직들이 국가의 세금을 낭비하고 이렇게 축제하는 것을 막기 위한 것이다. 부정행이나 그런 축제가 횡행하기 때문에, 윤미향 사건처럼요. 그리고 일단 이제 중도 우파 정권이고, 오히려 이재명이 오히려 그 대선 불복해서 막 폭동을 일으키고 막 그런 오버하는 그런 짓거리를 하는 걔네 서방 언론이나 이 서방의 리버럴들이 싫어하는 그 트럼프 정권, 트럼프 극렬 지지자라든가 보소나루 같은 극렬 지지자의 행태를 담고 있다. 그렇게 저는 설명을 해줘요. 그러니까 일단은 이 정권은 친미 정권이라고 하면은 오히려 그 바이든 정권이나 뭐 민주당 정권이 북한에 좀 이렇게 오히려 더 냉담했잖아요. 그 사람들이 이렇게 전체주의도 싫어하고. 그러니까 오히려 그 친미적이다라는 거를 되게 강조하면 됩니다. 원래 우리나라 우파들은 친미 그리고 한미일 공조 이런 거에 대해서 우호적인 스탠스를 계속 견지했었고, 그리고 이제 지금의 윤석열 정권은 확실히 이렇게 반중 반러 확실히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해가지고 저 좌파들이 이렇게 덧씌우려는 그 구구 프레임을 원천 차단해야 돼요. 그러면 좀 제 외국 친구들이 좀 알아먹어요. 예. 그러니까 이제 그 외국 애들은 보니까 이제 정치학 전공하는 교수가 있는데 그렇게 알고 있더라고요. 이 김대중 정권 때 했던 햇볕 정책 정도에 이 사람들의 인식이 머물러 있어가지고, 한국에서의 뭐 진보 정권은 약간 북한하고도 이렇게 극단적인 대치를 하지 않고 뭔가 합리적으로 대화로 풀려는 약간 온건파, 그리고 이제 한국의 우파들은 되게 강성파, 이렇게 알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제 프레임을 하면 안 되고, 우파는 정통 보수 우파, 자유 우파는 한미 동맹 그 기조로 가서 친서방, 그렇게 얘기를 해야 되고, 이 자유주의, 친리버럴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는 게 더 맞고요. 그리고 이재명과 지금의 현재 이 한국의 좌파 세력들은 극단적인 세력, 그리고 이 시스템을 허물려는 세력, 대선과 이 헌법 질서를, 대선 결과와 이 헌법적인 사법적 질서를 무너뜨리려는 저런 이제 대선 불복하는 브라질이나 뭐 미국에서의 극단적인 세력, 극단적 팬덤, 이런 식으로 이렇게 병치를 시켜가지고 홍보해야 됩니다. 외신에. 그러니까 자꾸 대통령께서 외신에 많이 등장하시고 우리나라 정부의 입장을 잘 밝혀야 되고요. 그리고 이렇게 한동훈 장관이나 뭐 김기현 의원 같이 이렇게 좀 합리적인 분들이 이런 선전선동에 대처하는 법치적인 실효적인 방안, 뭐 어떤 식으로 그렇게 뭐 명예훼손이나 이런 것들을, 허위사실 유포를 사전에 차단할 수 있을지, 그리고 법적으로 또 사후에 처벌할 것인지, 그런 명확한 기준을 만들어야 되는 거죠. 지금 이번에 뭐 한준호라고 정말 말도 안 되는 황당한 법안을 발의했던데, 무슨 뭐 참사 시에는 댓글을 달 수 없게 한다는 둥. 그러니까 그런 식의 예외적 조항이라는 것이 헌법의 정신에 굉장히 저해되는 겁니다. 무슨 예외적으로 특별법을 만들고 뭐 어떤 사안에 있어서는 뭘 봐주고, 그 예외 적용을 적용한다는 것은 기본적인 법 정신에 맞지 않는 것이죠. 자기들이 그렇게 뭐 때법이나 아니면 관심법을 쓰겠다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지금 현재 상황에서는 우리는 현재 이제 제대로 착착착착 가고 있는데, 이런 어떤 문화 권력을 쥐고 있는 그 좌파들이 서방 세계에 우리 정권을 이렇게 왜곡해서 이렇게 마타도하지 않게 지금은 이제 외신에 대한 어떤 홍보 전략이나 이런 것도 확실하게 좀 세워서 이 정부가 더 이상 그런 선전선동이나 그런 식으로 이렇게 마타도 하는 것에 휘둘리지 않을 만한 그런 전략 수립이 필요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럼 제가 좀 이렇게 후속으로 영상을 만들어 봤는데요.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또 다른 토픽을 가지고 다른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